(2019년 12월) 중국에서 첫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1월 악성 비루스에 의한 첫 사망자가 전문가들은 이 전염병과의 싸움이 전 인류의 전쟁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대류행 전염병이 100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보건위기라고 하루 사망자 수가 16,720여 명으로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이행. 이 돌발적인 비상사태는 누구에게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국일의 대동란이라고 할 수 있는 준엄했던 시련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60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긍지 높은 10년의 여정에서 오늘의 60일은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우리 천만 인민이 받아하는 그 충격, 그 열판은 오늘도 멈춤이 없이 더욱더 세차게 일어번지고 있습니다. 하다면 흐르는 일각일초에 인민의 생명 안전이 판갈이 되던 60일의 그 순간순간은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역사의 산화폭으로 지켜진 그날들을 되새겨보자고 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가 5월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동이 생기는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국가 방역 사업을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이행할 것이다. 2. 국가 비상방역 사령부에서는 현재 국가적으로 도시군들을 좀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이 도시군들을 봉쇄하고 지역별로 집회시키고 사업 단위와 생산 단위, 생활 단위들을 총 비서동지께서는 직면한 보건위기 상황을 하루속히 역전시키고 방역의 안정을 회복하며 우리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차대한 도전이고 기상의 과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방역 전쟁을 승리적으로 주도해 나갈 당 중앙의 결심과 의지, 전략 전술을 천명하셨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최대 비상방역 체계 요구에 맞게 긴급 해제하는 예비 의약품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한 문제가 집중 토의됐습니다. 우리 당 중앙이 역사의 시련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영도적 역할을 검증받을 시각이 왔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같이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지금 현재 인민반과 진료소에 이르기까지 의약품들을 전진 공급하기 위한 사업들을 직접 최대 비상방역 체계가 가동한 이후 24시간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처방전에 따르는 파라세타몰과 전론, 정확한 항기정에 이르기까지 요구하는 양을 다 사가니까 오늘 이렇게 나도 진료소 선생님한테 가서 처방전 떼가지고 약을 공급받으러 왔단 말입니다. 약이 더 차갑고 건강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맨 먼저 산숨이 나간 게 우리 반장들이란 말입니다. 약 다 이렇게 해주디 인민반 우사 계속 나오디 그러니까 거기서 신심 생겨서 그러면 이 전염병의 특징과 굿 임상 경과, 약물 치료와 관련된 상식적인 문제들을 알고 싶어하는 데 맞게 대중보도 수단들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사업들을 공세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한 번에 4g 인체의 항비루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에 지금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 20만 2천여 명의 유혈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국가방역체계가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전반적인 방역 실태를 재점검하고 의약품 공급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문제를 집중 토의했습니다. 총 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시 안의 약국들을 찾으시어 의약품 공급 실태를 직접 묘야하셨습니다. 최대 비상방역 체계가 가동된 이후 무슨 약들이 공급되었는가? 주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찾는 약은 어떤 약들이며 가격은 얼마인가를 세심히 요약하셨습니다. 우리는 드럼으로 쓰면서 온수님 우리도 금방 앓거나 상태인데 이렇게 이게 위험한 데까지 올 수는 없합니까라고. 이거 다른 집에서 오는 것도 일지 말라 이러는데 우리 원수님 인민들 속에 들어가시는 그걸 보면서 우리 원수님이 제일이라
이걸 다시 한번 입교해. 자신께서 직접 약 판매소까지 나가서 그러시다가 원수님 감염되면 어떻게 하려고. 원수님께서도 인간이신데 얼마나 운명을 지켜준 부모다. 귀한 품 세상에 또 정말 이거 있으면 꿈이나? 아니 진짜 생시나? 약을 저한테 안겨줄 때야 제가 이게 정말 맞구나. 우리 원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처럼 심야 수술을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못다 가면은 배를 이어서 끝까지 우리 원수님 오직 한 분만 일편단심 따르리라. 약이 없어서 막 속상해서 진짜 막 이 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다 죽다 살아난 거 이거 방에 빼려해서 이렇게 천년을 두고 만년을 두고 잊지 못하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죽거나 또 일이나 어쩔까 걱정했단 말입니다. 경의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린 구원의 열병이더라도 그 약을 먹고 우리 아들 하나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기 시작해. 원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아픈 머리 연기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저 다르는 한마음. 정말 눈물이 없이는 덜 수 없는 화폭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집물이 방영되자마자 정말 수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편집물을 만든 저 자신도 매번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흐르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특집 비상방역 체계하에 21을 만드는 그 짧은 기간에 정말 평범한 날에는 다른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정말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이행했을 때 그때 처음에 우리 인민들 모두가 얼마나 달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저부터도 그 매일과 같이 그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상황을 보도하면서 다른 나라들에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걸려서 정말 무고한 목숨을 잃는 그런 비참한 실태를 보아왔지만 정작 우리 앞에 닥치고 보니까 정말 가슴이 막 손찌해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과 같이 전해지는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최대 비상 방역 체계의 그 나무들은 우리 이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위민 헌신의 자옥을 새겨가신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료정과 또 한없이 고마운 우리 오보이에 대한 인민들의 그리움이 경위가 돼서 흐른 날과 날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편집물에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그런 감동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지난 5월 15일에 있은 이야기인데 5월 15일 상업성으로부터 새로운 가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업 인죽은 15일 24시까지 전국의 어린이들에 대한 애기젓가루, 암가루 공급 사업을 끝낼 때 대한 가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정말 상상밖의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아니 글쎄 말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 1살, 2살짜리 어린이를 먹는 젓가루, 암가루 공급에 대한 특별 조치까지 취해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젓갈을 닦아서 가루를 내서 죽을 먹여도 먹질 않지. 진짜 속이 상했습니다. 진짜 이 아이가 진짜 이겨낼 수 있을까. 단정 어머니한테 단정 어머니 약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소리는 나갔는데 단정 어머니 애기 젓가루 이런 소리는 차마 이런 말 안 나가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며칠 있다가 단정 어머니가 전화하는 게 원신님 배를 위해서 젓가루를 다 공급해 준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걸 다 담았을 때 우리 애기 엄마들이 다 울었습니다. 원수님이 사랑과 배려에 우리 유빈이가 지금 열도 다 정상으로 내리고 배도 애기 젓가루를 마음껏 먹고 배도 불러서 지금 해죽해죽 웃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현재 인민군대 군의부문 일꾼들이 평양시 안의 모든 약국들에 전개됐고 여기서 24시간 동안 무약 공부를 현재 도착한 즉시 주민들에 대한 약품 공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떼주십시오. 김희신님. 국민들 수요는 무조건 충족해줘야 되니까. 크게 세워주십시오. 좀 심식이 있다니. 그냥 제거 선홍제의 뜨거운 그 정이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을 인민들에게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 당의 고충을 들어주고 또 인민들이 아픔을 들어주는 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본분이라는 비상방역기간 우리 화선 군인들과 우리 이민들과의 관계는 이 친부모, 친자식, 이 친형제의 관계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 자기들의 피를 소스없이 바쳐서 사경에 처한 한 농장원을 구원한 화선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랑랑구역 벽지돌이에 대한 취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군인들이 구원해준 이 김용해동뿐 아니라 그 농장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원수님 보내주신 군대가 제일이라고, 우리 원수님 보내주신 군대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났다고 뜨겁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 좀 차린다면 눈을 떠보니 내 앞에는 군의 정치들이 내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니랑 나랑 울면서 고맙다고 하니까 이건 단순히 피가 아니고 우리 원수님 사랑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희 몸에는 정말 우리 군인 동지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형님이 거기 딴 데 갔다야 이때가 집에서 남은 옥하니 그 다음에 형님이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나가셨는데 못 가갔다 그러면 맨날 길에서 툭 보니까 내 앞에 불 켜져 있어서 저 우리 가고 보니까 이 약국 간판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 저기 가면 군의 동지 있지? 기색이 나면 내가 거기다 대고 군의 동지 하고 찾았단 말입니다. 갑자기 떼나갔으니까 무슨 와퍼도 없었단 말입니다. 군의 동지 그 바쁜 속에서 가재천으로 싸고 또 백포로 싸고 그다음에 자기 군복 깨지고 군복으로 아이를 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한 태어나자마자 우리 원수님 보내주신 인민군대 이 고촌 투복에 싸가지고 거거성을 올렸습니다. 군의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응당한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저한테 고맙다는 소리 다시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간원에서 이렇게 데려간 줄 알았단 말인데 근데 군의 동지 아주머니라 그러더란 말입니다. 전직이 군이었답니다. 이렇게 남편 더 와서 성남 주민들이랑 치료해 갔다. 얼마나 막 감동되고 고마운지. 뜨거운 진정에 혈육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그저 부모같이 생각하고 그저 해주니까 그저 친해진 날 같고. 이 세상에 나라도 많고 군대도 많지만 우리 인민군대만은 군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울고 떠오르습니다. 이제는 돌이 다 났구나. 다른 말이 안 나요. 그냥. 자꾸 울지 마십시오. 뺑이가 아니고 아들이지요 뭐. 우리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인민군대에서 큰 형량을 파견해서 약국마다 다 보내실 때 정말 온 나라 인민들이 다 울었을 겁니다. (5월 17일) 현재 전염병 전파 상황에 대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보고서를 요약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비상방역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 과학성을 인정하여 인민생활 분야를 안정시키기 위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 때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주민들의 치료 수요와 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각방의 노력을 다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경임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상 부장입니다. 어느 나라에 이렇게 집에까지 다 이거 찾아가 와서 세심하게 된장 담그니까 지금까지 갖다 주니까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 이렇습니다. 이런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가 있길래 세계를 휩쓰는 이런 악성 전염병도 우리 인민의 이런 심장만은 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감염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은 아시아입니다. 하루 평균 26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되고 있는 분석한 데 의하면 최근 전국적인 유혈자 발생은 16.8% 정도 감소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전염병 전파 상황이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되고 있는 데 맞게 당과 국가의 방역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정치국은 전국적 범위에서 전염병 전파 상황이 통제 개선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방역 초기에 쌓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방역 전황을 계속 안정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유혈 환자는 극히 드물고 이제는 그 후유증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비해서 이거 유혈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저희들은 정말 물려있던 병까지 다 훼손되고 요즘 전염병 발생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땅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가마도 다 열어보고 왜 물로 이거 다 받아가겠습니까? 진짜 아버지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일 없으니까 원수님만 안녕하면 되신다고. 우리 인민들이 걱정은 하지 말라고. 당중앙위원회가 우리 마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번에 현실로 피부로서 절감했습니다. 원수님 사랑과 정은 먼데 있지 않구나. 다 우리 곁에 있구나. 이 기사를 집필하면서 저의 마음을 세찬 충격으로 끌어버지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의 체험이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 5월 15일 찾아주셨던 그 약국들은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집과 처마를 잇대고 서 있습니다. 온 집안 식솔들이 고열로 신음하고 약이 떨어져서 그 석이 타던 그 안타까운 밤에 무엇보다도 그리웠던 것이 바로 우리 원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리하는 총비서님께서 바로 우리 집과 처마를 잇대고 서 있는 만년약국과 장성약국을 찾아주셨다는 꿈만 같은 소식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닌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날 명절날에는 이 나라의 평범한 근로자들을 당정왕 뚜락으로 불러주시어 축복을 한가득 안겨주시고 어렵고 위험한 날에는 인민의 집두락으로 주저없이 찾아오시어 죽음도 불행도 다 막아주시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위대한 사랑의 품. 바로 그 품에 우리가 안겨 살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 가족이 살고 저 자신이 살고 우리 인민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눈물겨운 체험을 저 자신이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운명의 진리를 전체 인민이 신념으로 간직했기에 그 어떤 시련과 난간도 우리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들어와서 어머니가 무슨 병을 앓았나,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교병원 원장입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중교병원 기술부 원장입니다. 또 좀 있으니까 담당 의사입니다. 하루 이틀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하고 전화가 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어머니의 목소리단 말입니다. 누가 대신 못하는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 나 그때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살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들 선생님들보다 더 아름답겠습니까? 이틀 됐습니다. 이틀 됐네. 예. 그럼 출근해. 선생님 이틀 됐습니다, 선생님. 이틀 된? 다른 데 사왔니? 노래 부르는 도 없고? 병원 것도 없니? 다 났습니다. 그 뿅마리서 은총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술사한 것도 없니? 일 없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아프다 말입니까? 우리 어머니 수고 많았구나. 선생님. 내 손을 잡아주는 의사 선생님들의 손은 우리 옥마선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인민반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다닌다고 해서 저와 저희 아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텔레비에서도 지금 유혈자 수가 갑자기 지금 폭등하고 그렇게 인민반 사람들 치료하러 다니다가 우리 집에야 4살 난 손자가 있지 않나. 그 손자가 이제 또다시 유혈나면 어떻게 하려기나. 어머니 말고도 동진료소 의사 선생을 비롯해서 치료 입원 기간이 다 있는데 무득불로 어머니가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런데 어머니가 격해서 저에게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생각해보라.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서 써야 될 상비약품을 이민들에게 권해주시고 또 비루스가 감도고 있는 그런 약국을 찾아주지 않았는가. 그래, 이럴 때 내가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손자만 생각하겠는가.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나에게 격리방을 하나 달라. 난 거기서 생활하면서 치료 사업을 계속 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엔 약이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그때 할머니는 자기 집 약들을 다 가져다가 우리 이민반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전 인민반에서 3년 동안 살면서 할머니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번에 격리 기간에 심하게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올라와가지고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 우리 인민반 마지막 발열자까지 다 치료한 다음에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지. 나이도 많은데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잤지. 갑자기 이렇게 막 호흡도 좀 없고 맥박도 없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아예 다 죽었다고 소문날 때 있습니다. 정말 신사스는 소박하고 진짜 당에서 키워준 우리 성민태 학생이 정직하고 우리가 저녁에 약품 판매를 진행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란 말입니다. 이거 내가 집에서 뭘 좀 준비했는데 이거 좀 식사 좀 한 끼 하라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송이는 저는 그 소송구역에서 취재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중신동에서 군대와 인민 사이에 얼마 안 되는 밥값을 가지고
벌어지는 하나의 감동 깊은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 대상을 바꾸어서 그 구두를 찾아가 보았는데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들은 다 평범했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서로 위해주며 효력이 되고 또 오고 가며 더 깊어진 군민의 정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고 가는 군민의 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편지물에 담았습니다. 군대들을 위해서 진짜 내 밥 한 끼라도 따끈하게서 좀 갖다 줄 수 없겠나 이런 생각을. 빨리 식사하라는 거죠. 할머니 우리 지금 봉사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를 그렇게 빨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다 못 겠으니까 할머니 돌아가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가깝지 하고 밥 먹자고 모여 앉았는데 할머니가 족점으로 올라오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야 할머니 아직도 안 가고 이제까지 있었다는 게 그 미안한 마음도 있고 거의 23시가 다 되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그저 직접 자기가 떠주면서 이리까지 가져다 대면서 울려나가 꼼짝 못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을 준비해가지고 할머니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묵묵해서 무서워서 그러면 이민받은 놈 찾아갔다고 합니다. 새벽에 찾아왔더라. 문에 두드리더라만. 야, 내가 이러면 이 돈을 받으면 우리 할머니들을 다 더 알만한 거. 예, 제가 가져가 달라는 거. 이제도 뭐 막무가내로 그죠. 내 집 가더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나. 그 돈을 들고 또 돌아왔단 말입니다. 약국이어가지고 할머니가 대노에서 아야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상 안 나갔으니까 발길질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갔단 말입니다. 할머니가. 왜 그럴까 하고서는 옆에서 지켜봤는데 할머니 얘기하시는 게 부모가 자식에게 밥 해주고 돈 받는 부모가 없고 자식이 또 부모한테서 밥 먹었다고 해서 돈을 갖다 주는 자식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서래. 계속 온몸이 됐어. 정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을까? 우리 요은이가 어느 날 시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 4일쯤 됐습니다. 다음 날에 인사하고 주니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가려고 하던데 내 팔을 툭 찼더니 아니 이거 시하고 편지 그렇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되돌려주더란 말입니다. 내가 이거 여기다가 몰렸나? 난 시하고 편지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니 그렇게 자기 먹으라고 좀 간식이 이것저것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은이가 쓰는데 이거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야 막무가내로 받지 않더란 말입니다. 한 40분이 지나니까 아이도 막 너무하게 안 받으니까니 아이가 그다음부터 속상하니까 보통 지금 9살짜리 아이가 울더란 말입니다. 옆에서. 근데 그 다음 날에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부록지를 이렇게 묵직한 부록지를 하나 주는 것이었습니다. 6.6절인데 요은에게 딸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막 멈돌 바를 몰랐습니다. 솔직히 치고 부록지를 펴보니까 그 전날에 였던 그거 그대로 아야 다치지도 않고 그대로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큰 딸기 새빨간 딸기가 거기에 수북이 들어있었습니다. 산인단에 입단해서 처음으로 맞는 6.6절 날 전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군대 아저씨들이 보내온 딸기부터 먹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이랑 간식이랑 많이 사다 주었지만 전 군대 아저씨들이 가져온 딸기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잘 못하지만 내 노래를 인민군대 아저씨들에게 드립니다. 우리의 나몽색
글쎄라 인민반에서도 그래 또 이 동에서도 그래 이 상점들에서도 그래 하나도 애로움이 없지. 다른 이민반이라도 서로 현관들에서 서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독과점이 높았다는 걸 느꼈단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 자식들보다도 또 자기 가정보다도 또 사회 아직들 먼저 생각합니다. 정말 최대 비상 방역 체계가 가동된 이후에 수많은 전화들이 걸려왔댔습니다. 정말 우리 기자들이 미처 따라서지 못할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재길에서 자기 주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한 수많은 이민반장 동지들 만나보았고, 그리고 한경희 군인이 생일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처럼 어려웠던 그 격리 기간에 생일상을 마련해서 안겨준 동일군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마련해두었던 얼마간의 자금을 그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은 전쟁로병 동지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먹혀가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위해주고 아껴주는 우리 사회의 독과점,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지어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라는 걸 더욱더 뜨겁게 받아 안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반장들이 그저 5분 만에 한 번씩 들락날락 한단 말입니다. 그건 다 이민반원들이 멀찍이 되는 거 풀어주느라고. 자기 집에도 열나는 환자가 있고 자기도 몸이 아픈데 왜 움직이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그저 이민반장이라는 그 책임감이 있고 당에서 맡겨준 임무가 있으니까 그랬겠지요. 난 그거 보면서 내가 반장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반장이면 저만큼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봤단 말입니다. 나 이 맛이 없어서 내가 해서 저녁 먹질 못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국수까지 받아다 주면서 이 맛을 돌리라고 하고. 난 이번에 이걸 보면서 온 나라 가정이 평온히 깃들길 바란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뜨거운 사랑을 안고 왔구나. 우리 반장 동지가. 내가 옥히지. 여느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룬 기간에 보니까 누구보다도 기다려주는 게 반장 동지의 문두드림 소리더란 말입니다. 한 번 두드려서 우리한테 약을 갖다 주지. 다음번에 또 두드리면서 나가보면 그 다음엔 우리가 언제 생각 못했던 국수랑 생활필수품이랑 갖다 주지. 정말 느낀 것이 많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군분 두드림 소리가 이번처럼 반갑고 기쁘고 기다려지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격리기간에 반장들이 정말 수고했다고 인사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반장들만 수고했습니까? 우리뿐이 아닌 승강기 운전공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선생님 또한 수고가 많았고 그다음에 식료상점 판매원들, 남새상점 판매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서로 위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덮고 이끄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제가 이번에 잘 알았습니다. 전우들이 지금 살아있다면은 날 보고도 왜 가만히 있나 자그만큼이라도 당에 보답하고 원수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데 참가하라고 나를 욕하는 것 같았습니다. 로병우는 자기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걸 생각하고 내 임무 어떻게 생각하느냐? 봉투를 더 크게 만들어야겠구나.
제2에서는 셋째 의정, 현 비상방역 상황 관리와 국가방역 능력 건설을 위한 법에 대하여를 토의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악성 전염병 위기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을 회복하며 국가의 방역 능력, 위기 대응 능력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데서 나서는 전략 전술적인 방향들이 명시된 보고를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6월 15일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노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사와 같은 사랑의 이야기 우리 한수에 도착했다니까. 사무장으로서 찾아오는 주민들 안타까워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찾아오고 하소연할 때마다 이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눈물도 났고 어떻게 할지 밤들을 못 찾아서 속상하고 이럴 때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 자신이 그 재치가 깃든 이런 약이 거목된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에 내가 소리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조선의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참 세상에 같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내 부르는 노래에 다 담을까. 그 사랑을 저 넓고 푸른 하늘에 새겨볼까. 오진 고생을 달게 여기며 행복만 주고도 우리 사랑은 갈수록 뜨겁고 왜 그리 끝이 없던지. 온 세상 다 듣기 외치고 싶어라.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전파 상황이 또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7월에 들어와서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상황이 연일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방역 대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당의 영도를 받고 위대한 사회주의 제도에 사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활적으로 뼈저리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엄성하기만 느껴지던 어머니 당에 대한 이 부름에 대해서 더욱 뜨겁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방역전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우리 당의 정확한 영도와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정치 사상적 우세, 특유의 조직력과 단결력이 안아온 성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께서 직접 약 판매소까지 이렇게 이게 위험한 데까지 오시려고 합니다. 우리 무슬림이 제일 잘 미안해 원수님한테 우리 그 약을 먹고 우리 아들 정말 고맙습니다. 자신이 아픈 머리 여기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습니다. 원수님 사랑도 먼데 있지 않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밖에도 잘. 전 세상에 대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조선에서 살아가게 살아가지. 원장님만 안녕하면